안녕하십니까. 다이아몬드 디렉터 강혜신입니다. 네, 오늘 천안에 처음 강의하러 내려왔는데요. 저 어렸을 때 꿈이 강의하는 거였거든요. 천안에서 이 꿈을 이루네요. 제가 알고 있는 걸 남한테 알려주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막 가서 얘기하거든요. 여기서 저기서. 그래서 제가 이 비즈니스 시작할 때도 헬스팩 하나를 공부를 하면 일주일 내내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만나는 사람 모두에게. 그럼 만나는 사람 모두에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꾸 돈이 들어오는 거죠. 저도 모르게. 그러다 보니까 뭐야 이거 돈 되네? 별거 한 것도 없는데. 제가 성장할 때 항상 저희 스폰서님한테 얘기했거든요. 골드 가셔야 됩니다. 루비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제가요? 저 한 게 없는데요? 늘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늘상 일상 속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느덧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데요. 또 그러다 보니 또 이렇게 진짜 나눔할 수 있는 강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또 제가 좀 벌어내요. 오늘 굉장히 춥다고 했는데 저는 안 추웠거든요. 추웠어요? 안 추웠죠? 너무 더운 것 같아서. 그래서 옷까지 준비해갖고 왔는데 좀 더워가지고 이렇게 더 가볍게 입고 왔습니다. 자, 우리 여기 여성분들 되게 많으시죠? 우리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여성분들이 좀 더 많은데 내 삶이 어떠셨어요? 좋았어요? 아니에요? 힘들었어요? 좋기도 하고, 그죠? 우리 남성분 여기 한 2분, 아까 3분, 편집이서요. 네, 스포츠 포함해서. 오늘 강의가 되게 여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도움이 될까라는 고민하실 수도 있지만, 나와 함께 사는 여성들이 많죠. 내 아내도 있고, 그리고 내 여동생도 있고, 누나도 있고, 그리고 내 자녀도 있고. 오늘의 강의들을 들으면, 이렇게 해서 내가 우리 여성분들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아마 좀 더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여성으로 살면서 얻은 많은 경험과 지혜를 어떻게 활용해서 돈이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달려가 볼게요. 자, 일단 먼저 저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제 소개를 할게요. 제 앞에 사진이 뭐죠? 간호사. 네, 간호사예요. 저는 간호사였어요. 간호사. 자, 간호사인데 제주도에 있었어요. 제주도. 촌에서 이제 상경한 거죠. 제주도에 있었는데 간호대를 가서 취직을 못 해가지고 돈을 벌려고 조산사가 됐거든요. 조산사가 되려면 어떤 조건이 있었냐면 제주도에서는 인맥이나 학연이 없으면 취직이 안 돼요. 그래서 누군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시대만 해도. 그래서 학연과 지연, 제가 아는 선배도 없었고,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아주 훌륭하게 명예가 높으신 분도 아니었고, 그랬기 때문에 졸업을 했지만 취직을 못했어요. 그래서 선배들을 막 찾아봤더니 조산사가 되면 될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조산사 트레이닝 하는 1년 동안 기숙사를 주고 용돈을 주는 거예요. 그때 월급이 15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15만 원. 이렇게 15만 원 받으면서 1년 동안 조산사가 되기 위해서 나왔어요. 부산으로. 그래서 1년 동안 트레이닝하는 동안 정말 저는 돈을 아껴가지고 15만 원 받았는데 100만 원을 모았어요. 대단하죠. 왜냐하면 기숙사에서 밥을 다 줬기 때문에 쓸 일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100만 원이라는 돈을 모아가지고 저희 친정엄마한테 드렸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때 느꼈어요. 돈이 주는 힘. 이게 이래서 돈을 벌어야 되는구나 하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조산사가 돼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저희 남편을 만나가지고 대기업 다니는 남편을 골랐어요. 제가 부자가 되려고 골랐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는 남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둘이 결혼을 하면 정말 우리 TV에서 막 나오는 아파트 같은 데서 막 럭셔리하게 살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욕심이 많아서 너무 남편과 사랑하다 보니까 애를 많이 낳은 거예요. 그래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제 남편과 결혼할 때 목표는 2년만 다니고 주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거였는데 주부를 할 수 없었죠. 그리고 현재까지도 주부는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남편과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같이 하면서도 벌면서 항상 돈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조산사잖아요. 조산사다 보니까 산모들과 많이 만나게 됐어요.
산모들을 만나면서 그리고 저희 출산도 하게 됐죠. 애를 낳으면서 이제는 나의 경험들을 산모들한테 막 얘기를 했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걸 상담을 좀 해볼까? 그래서 산부인과에서 상담실을 제가 열었어요. 그래서 산모 상담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제 커리어가 많이 쌓여지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에 이분들이 모유수유를 잘 안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모유수유 센터를 내야 되겠다, 이제. 해야 되겠다. 하고 모유센터를 냈더니 돈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간호과장 할 때, 산부인과 간호과장 할 때 연봉 3천이면, 연봉이 3천이잖아요. 근데 상담실을 열었는데 한 달에 막 1,500만 원씩 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비즈니스를 하려면, 돈을 벌려면 사업을 해야 되는구나 알게 됐죠. 그래서 열심히 했어요. 근데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분들 안에서 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영양실조 산모들이 막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유하다 보면 엄마들이 너무 피곤하고 그리고 잘 먹지 못하다 보니까 나중에 뼈가 부러져서 그러더라고요. 골절돼서 오는 상황들을 보면서 그때 저희 스폰서님한테 제가 이걸 받았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그래서 영양제에 대해서 알기 시작하면서 이분들한테 추천할 게 뭘까 고민을 하고 있을 찰나에 유산화 제품을 알게 되면서 공부했죠. 저도 간호사니까 함부로 볼 수 없었죠. 그래서 이것저것 뒤지다가 제가 서플리먼트 책을 보면서 이거다. 이걸 권해줘야 되겠다 하면서 이렇게 시스템이 왔어요. 근데 이렇게 시스템에 처음에 갔을 때 제 스폰서님 하는 시스템에 처음에 갔을 때 궁금했어요. 저도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거기 앉아서 그걸 듣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갔더니 굉장히 놀랐어요. 저는. 왜냐하면 거기에는 전문직 직종을 가진 많은 여성분들이 앉아서 그 강의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직장을 갖고 있는 분들이 그 얘기를 듣고 앉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좋은 직장인데 뭘 이거를 들을까? 왜 이걸 하지? 하면서 강의를 듣고 일단 제품이 좋았기 때문에 제품을 전달하면서 제 커리어가 쌓이면서 그걸 공유하는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제 삶에서 모든 것들을 공유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지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여자들의 일생이에요. 여자의 일생. 자, 여기 여성, 남성 뭘로 결정되죠? 여자로 태어나는 거, 남자로 태어나는 거 뭐로 결정돼요? 생물학적인 호르몬.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면 여자,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면 남자. 근데 갑자기 또 에러가 나서 잘못 태어난 애들이 좀 있긴 하죠. 하지만 이렇게 호르몬에 의해서 여성, 남성으로 나눠지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모든 교육 정책상 유년 시절을 거치고 그리고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초경을 하죠. 초경을 하면서 모두 처음부터 엄마가 될 수 있게 하는 거죠. 생리의 시작은 이제 엄마가 될 수 있는 자격증을 따는 거랑 똑같아요. 초경을 하고 그리고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이제 임신도 하죠. 결혼을 하고 임신을 하고 그리고 중년기에 접어들면서 이제 완경에 이르게 됩니다. 보통 생리 시작하면 30년 정도 생리하죠. 30년. 아직 30년 다 안 되셨죠? 네. 완경하신 분 안 계시죠? 저만 요 시기에 접어들어 있나 봅니다. 자, 이렇게 완경시킨데 이런 생애 주기에 정말 아무 일 없이 정말 너무 평탄하게 잘 지나가면 우리 경험과 지혜가 쌓일까요? 안 쌓이겠죠. 너무 평탄하고 아무 일 없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이런 삶의 과정 중에 분명 우리가 많은 질병과 싸우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탄생하고 유년기에 우리 아이들을 가만히 보면 잘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거 다 겪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겪는 일만 잘 해도 우리 비즈니스는 접목해서 그냥 성장하면 돼요. 그래서 이 청소년기나 유년기에 보면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자, 우리 아이가 태어났을 때 생각해보고요. 아니면 내 조카가 태어났을 때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 그 아이들 병 없이 잘 크는가요? 그럼 가장 많이 걸리는 병이 뭐든가요? 감기 계속 걸리죠. 자, 첫째는 또 잘 안 걸려. 근데 셋째쯤 되면 되돌이표예요. 되돌이표. 큰애가 나면 둘째가 나면 셋째 나이만 하면 엄마. 그래서 엄마가 나야 다 큰다요. 이렇게 되돌이표를 하죠. 이런 시기. 그러면 이런 시기에 나는 어떤 케어를 했나 보면 돼요. 그럼 유산화는 뭘 전달해 주지? 네?
이렇게 아이가 감기 걸리고 이럴 때 뭘 전달해주면 되지? 고민하면 되겠죠? 뭘 전달하면 돼요? 네, 맞아요. 유산균. 얘는 강력한 무기 있잖아요. 유산균. 그 다음에 시산백 있죠? 이렇게 강력하게 전달하시면 돼요. 이렇게 감기, 비염, 그럼 중이염. 감기 걸려가지고 약 먹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애들? 설사하잖아, 설사. 항생제를 많이 쓰기 때문에 감기 뒤끝에는 항상 설사로 끝나요, 애들이. 그럼 설사해서 병원 가면 지사제 주잖아요. 유산균 주면 빨리 낫는데. 그죠? 그리고 애기 열날 때 우리 가장 효과를 보고 뭐 있어요? 애기가 막 열나. 오늘 예방접종하고 왔어. 아주 코로나 백신 맞고 왔는데 애가 38도 이상 막 나네. 그러면 우리 유사나 제품을 전달할 수 있어. 뭘로? 유산균으로 전달하면 돼요. 야, 빨리 해열제로 오죠. 이게 아니에요. 저는 몰랐다면 저 같은 옛날에 저희 유산화를 몰랐을 때는 야, 38도 이상 되면 애가 경기할 수 있어. 그러다가 나중에 경련이 일으키면 뇌가 망가져. 그러니까 빨리 해열제 먹여 이랬을 거예요. 근데 저희가 경험에 의해서 유산균을 먹어봤더니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하죠. 자, 빨리 유산균 먹여봐. 그랬더니 하나 먹었어. 언니 하나 먹었는데 열이 안 떨어져. 그럼 또 먹여. 그러죠. 2개 먹었어. 2개 먹었는데 또 안 떨어져. 언니 어떻게 또 먹여. 이러잖아요. 그러면 대개 3개에서 5개 먹으면 열이 또 떨어져요. 신기하게 막 떨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제품으로 뭐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열 났을 때 빨리 열 떨어뜨리는 문제니까 열 떨어뜨리면 되고 비염, 중이염 막 이러잖아요. 제가 처음에 유산화 비즈니스 할 때 저희 스폰서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중이염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저희 셋째 아이가 중이염에 있었거든요. 근데 중이염에 저희 스폰서님 아이가 귀에 튜브를 꽂아야 된대요. 왜냐하면 용이 많이 생기면 여기다가 튜브를 꽂아야 돼요. 안 그러면 애가 계속 울거든요. 그리고 이게 고름이 터지기 직전이 제일 아픈 거 아시죠? 그러니까 여드름이 났어. 그럼 터지기 직전이 제일 아프거든요. 그래서 이 터지기 전까지는 이 만성이 되면 열이 안 나. 근데 애가 계속 보채고 울어요. 근데 겉은 멀쩡해. 그래서 저도 그런 적이 있는데 일 끝에 애가 자고 일어났더니 베개가 젖어 있는 거예요. 흥건히. 그래서 봤더니 고막이 터진 거야. 그냥 중이염에 이렇게 염증이 심해지면 고막이 터지거든요. 그래서 너무 놀래. 고막이 터지면 어떡해. 그때는 몰라가지고 저도. 그래가지고 이비인후과 맞죠? 이비인후과 의사한테 고막이 터지면 어떡해요? 나중에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이랬더니 다시 붓는데요. 다행히. 그래서 붓는다고 해서 안심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감기만 걸리면 중이염이야. 계속. 감기만 걸리면 중이염이 계속 돼야 돼요. 그래서 고막이 터지지 않게 심지어는 액체가 너무 찼을 때는 튜브를 박아요. 이렇게 빠지게. 그렇긴 한데 저희 스포너님 말씀이 그 상태가 됐는데 시산백을 먹고 바짝 말랐다는 거예요. 튜브를 안 박았어요. 그러고 나서 뭐야 중이염인데? 제가 간호사니까 항생제 아닌데 들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시산백으로 저희 중이염이나 비염 있는 애들한테 적용을 해봤더니 병원 약을 먹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산백이 굉장히 어떻게 먹였어요? 물어봤죠. 그럼 444 먹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돌쟁이한테도 444 먹여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중이염이 나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제가 어떤 생각이 들냐면 그래? 몸에서 염증이 나면 염증 반응으로 붓고 고름이 생기죠. 액체가 생기거든요. 그럼 액체를 다 말리면 되겠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비염 걸릴 때 어때요? 콧물이 줄줄줄 흐르잖아요. 물이 막 액체가 흐르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염증이 생기면 뭐든지 액체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액체를 빨리 말려버리면 몸이 되겠네. 답이 나왔죠? 그럼 뭐예요? 뭐 주면 돼요? 시산제. 맞아요. 시산제 주면 돼요. 얼마큼 줘요? 네, 444 주면 돼요.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이렇게 주면 된다는 경험을 통해서 얻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이 유년기에 아이들이 아플 때 이런 방법 쓰는 거예요. 또 뭐가 많이 생겨요? 아토피. 그죠? 제가 2006년부터 아토피에 아이들이 아토피와의 싸움이었어요. 우리 안정현 루비님 아시죠? 그분 셋째가 정말 습식성 아토피. 물이 줄줄 흘렀어요, 많이.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유산화 제품을 전달하면서 지금은 아주 멀쩡하고 깨끗해졌죠.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물을 넣으면 뭐 주면 된다고요? 맞아요. 시산백이에요. 그리고 건조하면 바디너리서 쓰면 되죠. 그리고 비타민 E, 조식 재생을 해줘야 되죠.
아토피 애들은 약간 드라이하고 각질이 많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각질을 잘 벗겨내서 새살이 돋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요즘 우리가 많이 쓰는 거 있죠. 뭐 쓰면 돼요? 뭐 쓰면 될까요? 각질을 벗겨내는 거. 리무버. 맞아요. 네. 여기 과거에는 뮤트 클린저가 없을 때라 바디널셔를 많이 썼어요. 바디널셔, 이프라임 섞어가지고. 근데 따가워. 바디널셔가. 그래가지고 이프라임을 먼저 쓰고 따가운 게 없어지면 이제 같이 쓰고 그랬거든요. 근데 점점점 이제 유산에서 기술력이 업되면서 밀크 클린저 나왔죠. 유산균 들어있는 밀크 클린저를 썼어요. 그리고 또 업그레이드 하면서 리무버 써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리무버 쓰죠. 근데 최근에 뭐 나왔어요? 그쵸. 포스트 프로바이오틱. 대박이에요. 포스트 프로바이오틱이 아토피 피부에 되게 좋아요. 그 클린저로 발라주고 못하지 말고 팩하듯이 줬다가 세수시키면 돼요. 그러면 증상이 굉장히 빨리 돼요. 이렇게. 저 유산의 제품이 우리 경험을 통해서 다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유연하게 보내시면 되고요. 자, 청소년기 생리 시작했어. 그럼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예요? 생리통. 자, 생리통이 가장 힘들죠. 이 생리통은 그 호르몬이 여성 호르몬이 불균형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이거는 좀 지나서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그리고 요즘에는 작은 군종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코로나 이후에. 그래서 요즘의 생리통들은 옛날에 우리가 코로나 접종하기 전 생리통하고 달라졌어요. 그러면서 생리량도 무척 많아지고 작은 군종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생리통이 점점 심해졌어요. 많이 심해요. 그리고 이런 현상들이 쭉 가임기로 넘어가면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난임이 많아진 거예요. 다낭성 난포증. 굉장히 많죠. 근데 다낭성 난포증은 또 비만하고 관계 있어요. 살이 너무 많이 쪘어. 그럼 여성 호르몬 수치가 너무 올라가기 때문에 얘들이 난포에서 난자가 성숙해야 되는데 난자가 어른이 안 되고 계속 애기 난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임신이 안 되는 거죠. 이럴 때 의사들이 처방하는 약이 있어요. 어떤 걸 처방하냐면요. 이노시톨을 처방해요. 이노시톨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보셨어요? 어디 있어요? 또? 맞아요. 네. 저는 이것도 보고 너무 놀랐어요. 왜냐면 저희 그 난임 환자들 임신이 잘 안 되는 분들한테 해독하고 임신된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리고 난임이신 분들 병원 가니까 이노시톨을 처방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성분을 봤더니 헬스팩에 이노시톨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정말 이 회사 너무 과학적으로 만들었다.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 수가? 이런 생각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또 신제품이 또 나온 거예요. 헤파시리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거기에 보면 콜린, 이노시톨 들어있죠? 지방을 분해하는 성분이에요. 그러니까 살이 많이 찌면 아까 다낭성 난포증 생긴다고 했죠. 그 살찌지 않게 이노시톨이 지방을 잘 분해하기 위해서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헤파실에도 그 성분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파실도 정말 너무 과학적으로 잘 만들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해마다 제품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는지 정말 너무 놀라웠어요. 자, 이렇게 가임기 되게 많고요. 그 다음 중년기 이제 애를 다 낳았어. 다 낳았어. 이제 안 낳을 거야. 이제 40대 근데 40대 중년기도 좀 애들 많이 낳아가지고 그래서 초산모들이 35세에서 40이야. 보면 되게 많아요. 중년기 애를 낳죠. 근데 이렇게 중년기 때는 출산의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요실금, 균형기를 못해, 뛰지를 못해. 뛰면 막 오줌이 줄줄 새잖아요. 근육량이 적어가지고. 저희 파트너분 중에도 안 뛰시는 분 많거든요. 요실금 생기고요. 성기능 장애, 그리고 작은 경부암, 그 다음 난소암 되게 많이 증가했어요. 굉장히 많이. 이런 증가한 이유는 우리가 너무 많이 알고 있죠. 환경호르몬, 스트레스, 그리고 그동안 접하지 않았던 미세 플라스틱. 이런 많은 독소들이 우리 몸에 들어왔는데 안 나가는 게 문제예요. 쌓여서. 우리 얘기했죠. 화장품이나 샴푸나 이런 것들 들어오면 어디다 쌓인다고요? 호르몬들, 갑상선, 그 다음에 난소, 비방 이쪽이 많이 쌓인다고 했잖아요. 이게 쌓이게 되는 시간들이 태어날 때부터 쌓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게 계속 쌓이다 보니까 중년까지 왔어. 그러니까 이때 막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 과거에 우리가 90년대 이전 아이들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90년대 이전에 태어났다.
아이고, 와주시네요. 네. 자, 우리 잘 살았다. 잘 살았다. 90년대 전에 잘 살았다. 잘 안 산 걸 다행으로 하세요. 그때 잘 살았으면 아마 존슨앤존슨의 로션을 발랐을 거예요, 아마. 네. 자, 80년대 현대 그 85년도 이후 88 올림픽 이후에 존슨앤존슨, 누크 막 이렇게 들어왔죠. 들어오면서 화학, 샴푸, 로션, 바디 오일 들어왔어요. 왜냐면 제가 산부인과 근무할 때 저희 산부인과에 존슨앤존슨에서 세트를 줬어요. 태어나는 산모들 가방에 넣어줘라. 그리고 그때 일회용 기저귀가 나왔죠. 팸퍼스, 하기스 이런 거 나왔어요. 네, 넣어줘라. 그래서 그 넣어주는 그 산부인과에 산모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미국 거 주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안 바르면 우리 아이가 안 예뻐지는 줄 알고, 그죠? 집에 가서 다 처벅처벅 다 발라잖아요. 그죠? 엄청 발라줬죠. 그런 아이들이 지금 30대가 된 거예요. 그리고 30대, 지금 아까 얘기했죠. 난소. 암들 되게 많아졌다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그동안 30년 넘게 쓴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화장도 굉장히 일찍 하죠. 요즘 아이들은. 막 초등학교만 되면 화장하죠. 엄마 화장품 뺏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년기까지 이렇게 오다 보니까 애들이 난소암, 자궁암, 유방암 굉장히 많이 증가한 거예요. 이런 독소들을 빼줄 생각을 못했죠. 우리 엄마들이. 왜냐면 당연히 그냥 좋은 거 아니야? 아무 생각이 없었죠. 왜? 눈으로 보여지는 게 없으니까. 그렇게 지내오다가 자, 우리 유산화를 하면서 저희가 이런 걸 많이 알게 됐잖아요. 아, 이런 독소들을 빼줘야 된다. 알게 되면서 이제 해독도 함께 하고 있어. 자, 그 다음 노년기. 노년기에는 또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요. 자궁이 빠져. 자, 밑 빠졌다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밑 빠졌다. 그 밑이 자궁이에요. 자궁. 자궁 빠지는 거예요. 애를 많이 낳고 우리는 옛날 농사를 많이 졌잖아요. 쪼그라앉잖아. 그럼 쪼그라앉으면 밑이 빠지는 거예요. 자궁이 밑으로 떨어 이렇게 빠져나와요. 근육이 없어가지고 복부 안에 골반 안에 있는 근육층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단백질 부족해가지고. 무너지면서 자궁이 빠지면서 특히 요실금이 있던 분들은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실금이 있는 분들은 복부 근육 관련된 운동들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케겔 운동 이런 것들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그런 많이 하셔서 근력을 단단하게 해놔야 돼요. 그럼 자궁만 빠지는 게 아니고요. 자궁이 빠지면서 직장도 땡겨 나와요. 직장도 밀려 나와요. 그러다 보면 이제 변비도 생기고 여러 증상들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요실금, 물다공증 이런 것들이 점점 많아지죠. 자, 이런 생애 주기별 이런 증상들 저만 경험하는 거 아니죠? 네, 여기 계신 여성분들이라면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이걸 갖고 뭘 하면 돼요? 비즈니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그냥 그분들과 상담하면 되는 거예요. 앉혀놓고.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할 말이 없잖아요. 자, 여기 젊으신 분이 지금 몇 살이에요? 30대? 40대? 진짜요? 자, 40대인데 자, 60대 어르신을 만나서요. 무슨 얘기 할 거야? 앉아서 이렇게. 무슨 얘기 할 거야? 뭐가 괜찮은지 물어봐요. 저 하잖아. 노년기에 나올 수 있는 거. 그죠? 혹시 요즘 요실금 없으세요? 물어볼 수 있죠. 혹시 요즘은 어떻게 잠은 잘 주무시나요? 폐경되고 나면 피부도 안 좋아지니까 이런 증상을 질문으로 시작하면 돼요. 이런 증상들. 아이 키우는 아이를 만났어. 아이가 뭐 1살, 2살짜리 만났어. 애기 혹시 아토피 없으세요?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죠. 요즘 한적인데 비염 없어요? 요즘 많이 건조하던데 피부 괜찮아요? 우리 아이는요. 옛날 이랬어요. 이렇게. 우리 아이는. 그리고 우리 이게 나이가 좀 연세 드시면 우리 엄마는요. 엄마는 저랬거든요. 이렇게 상담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자 이제 여성의 신체 구조를 봐야 돼. 자, 요 오른쪽 그림은 우리가 섰을 때 그림인데요. 요 가운데가 자궁이죠. 뒤에가 직장이에요. 우리가 뭐가 많이 들어 대변이 많이 들어있고, 그다음에 앞에가 방광. 임신하면 자궁이 막 커지잖아요. 100배 커져요. 1000배. 1000배 커지거든요. 1000배 커지면 얘가 막 커져. 그러면 무슨 증상 있어요? 변비 있을 수 있고요. 또 오심이 자주 가요. 밤에 자다가 화장실 2-3번 가야 돼. 기억나시죠? 네. 자꾸 귀찮았잖아요.
나 아침까지 자고 싶은데 얘를 자꾸 마르는 거야. 가면 말이도 안 나오고 막 이랬잖아요. 자궁이 커지면 방광을 누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주 마려운 거야. 자, 그리고 애가 나올 때 어떤 느낌이에요? 애가 나와. 이제 분만할 거야. 금방. 어떤 느낌? 그치? 똥 싸는 거야. 똥 마렵잖아. 그죠? 그래서 선생님께서 저 출산을 도와주시면 뭐라고 얘기해요? 똥 싸요, 똥 싸요 하잖아요. 자, 해주세요, 해주세요, 똥 싸요 그러잖아. 그죠? 이게 알가 통해서 나오면서 직감을 눌러요. 그리고 실제로 관장 안 하면 또 나와요. 나와요. 애들 똥도 묻힐 수 있어요. 그래서 수중분만 할 때 막 같이 나와요, 얘네가. 그래서 관장 잘해야 돼요. 잘 참으셔야 되는데 잘 못 참았죠? 그죠? 하고 바로 갔죠? 그죠? 그런 분들은 나왔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질은 아이가 나오는 길. 길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자궁암 검사하죠? 그럼 자궁암 검사하면 자궁을 다 검사할 줄 알죠? 자궁암 검사하면 나 검사 다 했다고 생각하잖아요. 입구만 검사하는 거야, 입구만. 입구만. 그래서 출산 경험이 없어요. 그러면 자궁이 어떻게 생기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나 애를 낳았어. 그러면 그래서 출산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알아요. 의사들이. 그래서 뭐 가끔가다 이제 거짓말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러면 네 알겠어요. 넘어가요. 이렇게. 그래서 자궁 입구만 자궁 경부를 검사하는 거예요. 바이러스 검사하죠. 인유두종 바이러스. 자, 인유두종 바이러스를 우리 가족 여기 있다. 우리 엄마나 언니나 이모나 이쪽 분이 혹시 자궁 경부암에 걸렸다. 그러면 빨리 가서 검사해봐야 돼. 유전적으로 소견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딸들도 검사를 해야 돼. 이렇게. 그래서 요즘은 바이러스 때문에 예방 백신도 많이 하죠. 그래서 이런 경험이 있는 분들, 혹시 가계도에 유전적으로 우리가 경부암이 있다. 그러면 백신을 좀 맞으시는 게 좋고요. 이런 분들은 나도 맞지만 남편, 배우자도 맞는 것도 괜찮아요. 남편도. 왜냐면 바이러스는 어때요? 옮겨요. 이렇게 옮겨 다니는 거죠. 근데 나는 없는데, 우리 가계도에 없는데 내가 걸렸어. 그러면 누구를 의심해야 돼? 그죠? 이 사람 어디 가서 딸려나온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어. 이게 바이러스. 이럴 수 있어요. 그리고 자궁 체부, 그 다음에 난관, 그 다음에 난소 있죠. 우리가 난자가 나오죠. 난자가 나오는 거는 저기 난소에서 나와요. 난소에서 나와요. 저 난소에 우리가 여자아이로 태어나는 순간 평생 쓸 난자를 품고 나와요. 품고. 혹시 여기서 옛날 닭 잡아보신 분 계세요? 저도 옛날에 엄마가 닭 잡고 봤거든요. 봤는데 계란이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계란이 막 큰 계란부터 작은 계란까지 동그란 애들이 엄청 많이 달려있더라고요.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이 난소 안에 그 알들이 굉장히 많이 평생 쓸 알들이 들어있어요. 근데 얘는 애기야. 애기이기 때문에 커야 되잖아요. 커서 성숙난자가 돼야 임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숙난자가 안 되는 애들이 다 다낭성 난부증인 거예요. 성숙이 안 되는 거예요. 호르몬 때문에. 비만하면 여성 호르몬이 많이 높잖아요. 그래서 임신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을 품고 저기서 난자가 딱 나오면 저기 뭐 나플라플 생긴 게 있죠. 나팔관 끝에. 이런 애가 탁 잡아채요. 채서 얘를 저기 나팔관 안으로 집어넣어서 자궁 체부로 들어와서 임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궁은 그냥 애기 집이에요. 그래서 자궁에서 임신이 되면 수정체가 착상하는 곳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난자는 저기 난소에서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노년기나 중년기 이후에 자궁 적출술을 하는 경우 있거든요. 자궁 군종이나 이런 게 생기면 자궁을 띠라고 하잖아요. 자궁을 뗄 때 난소도 뛸까요 말까요를 얘기해요. 왜냐면 난소를 떼버리면 여성 호르몬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여성 호르몬이 나오는 것은 난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난소가 있고 없고에 따라가지고 내가 빨리 늙느냐 마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여성 호르몬이 안 나오면 빨리 늙겠죠. 남성화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폐경 완경 이후가 되면 점점 남성화 되잖아. 그래서 여성 호르몬이 안 나와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신체 구조를 조금 더 이해하고 상담을 하면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신체 구조를 보여주고요. 자, 그러면 여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두 개예요, 두 개. 여성 호르몬은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에스트로겐을 많이 들어봤죠? 네. 자, 에스트로겐 우리 어디 들어있어요? 제품 있어요. 맞아요. 이소플라본이에요. 이소플라본 정말 콩으로 만든 굉장히 좋은 제품이죠. 이 에스트로겐이 바로 이 이소플라본에 들어있어요. 자, 여성을 아름답게 나 아름답지 않아. 그러면은 여성은 좀 적나 생각하면 돼. 그냥 나 좀 허리도 좀 잘룩하고 각선미가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나 그게 없네? 그러면 나 이거 성분을 좀 적게 넣었나? 그럼 뭐 먹으면 돼요? 이소플라본 드시면 돼요. 그럼 라인이 생긴다니까요. 제가 지금 이제 60이 다 됐는데 막 살쪘었잖아요. 이렇게 허리가 없었거든요. 요즘에 계속 이소플라본을 먹어요. 그래서 허리가 좀 들어가잖아요. 여성답게 만드는 게 이소플라본이고요. 에스트로겐이고요. 그다음 월경, 임신, 출산, 폐경에 관여하죠. 자, 임신을 할 때도 필요하고, 그리고 여성답게 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출산할 때도 필요하고요. 근데 이게 부족해. 그러면 기억력이 나빠져. 이제 그래서 폐경 이후에 우리가 증상을 보면 기억력과 건망증 생기죠. 그리고 금방 봤는데도 기억이 안 나와서 봤던가? 여기 왔던가? 막 이런 생각이 들죠. 이게 호흡이 안 나오면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자궁 내벽이 자라도록 도움을 주는 거. 자궁 내벽이 자란다는 거는 아기 집을 만드는 거예요. 애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둥지를 쿠션 있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게 여성 호르몬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유방 발육에도 굉장히 중요한데 임신 초기에 유방 많이 커지죠. 많이 커져요. 이 커지는 이유도 이것 때문에. 그리고 유축 분비에 많이 관여하거든요. 그래서 유축 분비 되게 중요하고 혈관 건강이 되게 중요해요. 혈관 건강이. 그래서 갱년기, 폐경, 완경 이후에 여성 호르몬이 안 나오면 가장 심각하게 걸리는 질병이 뭘까요? 맞아요. 골다공증이에요. 여성 호르몬이 이 에스트로겐이 안 나오면요. 골밀도가 급속도로 빠지기 시작해요. 급속도로 빠지면서 골다공증이 심하게 오거든요. 그래서 노년기에 가장 위험한 질병 중에 하나가 골절이에요. 골절. 골반 골절. 여기가 골절되면 폐렴으로 거의 사망해요. 그렇기 때문에 뼈를 가장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호르몬이거든요. 그래서 폐경 완경 이후에 혹시 골밀도에 대해서 걱정이 많거나 이러면 무조건 드셔야 돼요. 리스프라볼. 계속 먹어야 돼요. 끊으면 안 돼요. 그래야 골절의 정도가 조금, 뼈의 밀도가 조금 더 좋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폐경 이후에 여성을 만나면 꼭 먹어야 된다는 거 또 얘기해 줄 수 있겠죠. 그럼 프로게스테론은 뭐냐? 이거는 수정된 난자를 자궁에 착상시켜주는 일을 해요. 수정을 시켰어. 아까 수정을 시켜가지고 자궁 안까지, 나팔관에서 자궁 안까지 들어오는 시간이 한 일주일 걸리거든요. 일주일 걸리는 동안에 자궁 에스트로겐이 자궁을 아주 쿠션 있게 만들어놔요. 그러면 들어와서 얘가 여기가 내 집이네 딱 자리를 잡게 해주는 게 이 프로게스테론이에요.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하고요. 임신을 유지하는 동안 계속 얘가 나와요. 근데 얘가 안 나와. 그럼 무슨 현상이 생길까요? 프로게스테론 안 나오네? 맞아요. 유산돼, 유산. 유산돼서 이게 호르몬이 안 나오는 거. 그래서 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내벽을 튼튼하게 하고 임신하면 또 몸 온도가 올라가죠. 그리고 근육들이 약간 이완되게 만드는 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변비 오는 이유 중에 하나도 얘도 있어요. 이유가. 그래서 이 여성 호르몬의 두 가지는 굉장히 내가 여성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다. 자, 오늘 강의가 끝나면 여성 호르몬은 뭐뭐다? 그렇지.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여성의 생리주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주기표를 보면 생리주기에는 여성 호르몬이 낮아 떨어져요. 아까 여성 호르몬. 자, 아기가 안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자궁에서 굳이 프로게스테론 나올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게 떨어지는 거예요. 둘 다 떨어져요. 아기가 없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생리를 또 남편이 생리하고 나서는 이제 아기 집을 다음 임신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준비하는 거야. 그럼 올라가요. 이렇게. 자, 프로게스테론은 임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배란기가 되면 수정을 준비하는 거야.
이제 배란기가 되는데 난자가 딱 나왔어. 난자는 몇 시간 살까요? 난자는 자 아까 난소에서 난자가 탁 나왔어요. 그래서 나팔관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렇게 들어가는데 몇 시간을 생존할까요? 24시간. 네 맞아요. 24시간밖에 못 살아요. 그래서 내가 태어난 건 기적이야. 그죠? 24시간밖에 안 사는 내가 지금 오늘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정자는 몇 시간 살까요? 5일. 5일? 오래 살았다. 아니에요. 보통 정자는 2일에서 3일. 그러니까 2일에서 3일밖에 안 살아요. 그리고 한 번에 나오는 정자수가 한 3억 마리, 1억 마리 이상 나오잖아요. 그럼 1억 마리 이상과 24시간 사는 난자와의 결합이 오늘 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죠, 기적. 기적인 거예요. 자, 그래서 배란기에는 이렇게 에스트로겐 수치는 떨어지고 임신한 준비하면서 프로게스테론이 올라가요. 그리고 황체기는 이제 생리전. 우리가 생리전 증후군이 가장 심할 때인데. 그러니까 임신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 호르몬들이 이제 역할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떨어지면서 다시 생리를 또 다시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시기에 맞춰가지고 피부 관리도 하면 되게 좋아요. 피부도 여성 호르몬 주기에 따라 가지고 피지가 많이 분비되는 시기, 약간 드라이한 시기 이런 시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막 생리전에는 막 기름이 막 지고 막 이래요. 여드름도 더 많이 나고 이럴 때 이제 관리를 해주는 게 바꿔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강의 목적은 임신, 출산, 수유예요. 제가 주 종목이니까. 자, 임신하면 많은 영양이 증가되는데 이 너무 증가돼서 문제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이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그리고 각 장기를 만들 때 모든 영양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영양소들이 중요성 그리고 얘들이 근육 아까 프로게스테론 역할 때문에 근육이 이완되면서 변비 같은 것도 많이 생기거든요. 이렇게 생기고 너무 많이 먹어서 음수던 당뇨 되게 많아요. 당뇨 많이 심하게 있고 어쨌든 임신 출산 육아는 여성들에게는 가장 생애 중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이면서 가장 행복한 경험이 될 수도 있어요. 이 경험으로 비즈니스를 확장시키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경험들을 절대 기억하셔야 돼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수정과 태아 성장 과정인데 제가 지금 시간을 좀 볼게요. 혹시 볼 수 있나 싶어가지고. 이거 다음에 볼게요. 자, 태아의 성장 과정에서 아까 착상식이 여기 나왔죠. 제일 먼저 수정이 되면 어디가 만들어지냐면요. 뭐가 제일 먼저 만들어질까요? 수정이 딱 돼서 정자가 난자가 딱 만났어. 뭐를 제일 먼저 만들 것 같아요? 심장? 또? 혈관. 어디? 혈관. 중추신경을 제일 먼저 만들어요. 맞아요. 중추신경. 심장이 두 번째. 중추신경. 머리에서부터 꼬리까지 우리 척추 있죠? 이 척추를 먼저 만드는 거예요. 머리에서 척추를 만들어가지고 혈관들을 막 이제 우리가 나무를 심을 때 중심 나무가 있죠. 그 다음에 가지가 막 생기잖아요. 똑같아요. 우리 몸도. 그래서 중추신경을 만든 다음에 심장을 만들어서 심장은 뛰지 않아요. 그때는 한 4주 정도 되면 이제 초음파 상황을 확인해서 심장이 뛰어서 그때 4주입니다 하는 거예요. 초음파를 봤을 때 심장이 뛸 때를 주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4주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처음에 중추신경을 만들고 심장 만들고 그리고 뭐 팔, 다리 다 만들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시기가 이때요. 처음에 수정됐을 때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때는 2배역, 3배, 우리가 4배역, 8배역, 9배역이다, 안배역 다 배웠죠. 이런 과정을 겪을 때 에러가 나면 다 유산이 돼요. 다 유산이 돼. 그래서 원래 생리가 28일날은 따박따박 철저한데 이상하게 이번에는 안 나오네. 때가 됐는데. 그죠? 그리고 3, 4일 늦거나 일주일 늦을 수 있죠. 그럴 때 유산일 경우도 있는 거야. 수정이 됐는데 얘네가 에러가 나가지고 유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리 주기가 늦춰지기도 해요. 그래서 그때는 내가 임신이라고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그냥 생리가 늦는구나 넘어가는 경우죠. 이럴 수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생리 주기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가면 필요한 영양소들이 있어요. 애들이 이렇게 성장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임신과 바로 나 임신이야 할 2주는 아무런 느낌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막 살아요. 막 술도 먹고 막 하고 다 해. 그러니까 이럴 때는 별 문제가 안 생겨요. 안 생기지만 얘너가 수정 당시에 유전자 결함이 있을 때만 유산이 되는 거예요. 되고 나머지는 어떠세요? 유지가 돼요.
유지가 되면서 중요한 시기는 이제 심장이 뛰니까 사줍니다 이럴 때, 이때부터는 정말 긴장하셔야 돼요. 이때부터 잘 먹어야 돼. 그럼 이때 나타나는 증상이 뭘까요? 입덧이에요. 엄마 조심해, 아무거나 먹지 마, 이런 거예요. 엄마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하고 막 이게 반응을 보이는 거거든요. 엄마 이거 먹으면 안 돼, 왜 먹는 거야,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입덧은 아이가 보내는 신호이기도 해요. 아무거나 못 먹게. 이렇게 보내는 거. 유나이도 먹고 싶은 것들 있죠. 뭐 제일 드시고 싶으셨어요? 임신했을 때. 고기? 아들 낳죠? 네. 봐요. 아들죠. 고기 좋아하는 아들 낳다 그랬어. 그쵸. 우리 건신들이 뭐 드시고 싶으셨어요? 고기 얼큰한 거. 고기 얼큰한 거. 여기도 아들이네. 그죠? 아들 때 과일이 너무 과일? 어떤 과일? 제철 과일. 제철 과일. 그 계절에 맞춰서? 그럼 아빠 고생 안 했네. 한겨울에 딸기 먹고 싶어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먹고 싶은 것들은 왜 먹고 싶냐 하면 아이가 만들 때 필요한 성분이야. 그래서 입에서 부르는 거예요. 엄마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먹으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옛날 어른들이 얘기한 게 있어. 먹고 싶은 거 꼭 먹어야 눈이 안 찌그러진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꼭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꼭 먹어야 되는데 이제 좋은 음식들을 먹어야 되겠죠. 근데 입덧이 너무 심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왜 심할까? 왜 심할까요? 너무 심해. 물도 못 먹어. 이런 사람 있잖아요. 먹으면 다 토해. 이런 사람들. 왜 그럴까요? 스트레스? 물론 스트레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한테는 비타민 B 결핍이 심하면 토해요. 못 먹어.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죠. 그럼 수액 맞죠. 그럼 수액 맞을 때 주는 주사가 있어요. 뭐 어떤 주사 줄까요? 비타민 B군, 비타민 C, 그 다음에 비타민 6, 피리독신. 피리독신을 주사로 줘요. 입덧 심하면. 그리고 가만히 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영양제 사업하기 전에 막 이거 얘기할 때 주사로 맞으면 되지.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을 때 아니 의사들은 지들은 주사로 저렇게 주면서 우리는 왜 먹으면 안 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갈 때마다 맨날 영양제 주잖아요. 주사로 주면서 우리는 왜 먹으면 안 되는데 진이 처방하면서. 그죠? 그래서 이건 너무 아이러니하다. 병원에 가면 정말 포도당 하나에 한 1,000원 하거든요. 원가가 1,000원? 1,000원에다가 뭐 비타민 B군 뭐 복합 해봤자 뭐 1,000원, 2,000원 해요. 그럼 얼마 받아요?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받잖아요. 뭐 아미노산 조금 좋은 거 10만 원 받잖아요. 그러면 원가의 10배를 받더라고요. 제가 상류가 있다 보니까 이제 좀 직급이 높아지니까 이제 그런 걸 관리하게 된 거예요. 하다 보니까 원가 대비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먹는 게 낫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주사 맞는 것보다 영양제로 섭취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입덧을 많이 하는 사람들도 비타민 B군 결핍 이다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먹어야죠. 이런 분들한테 먹이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임신 12주를 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자궁에 아이가 완전히 자리 잡는 시기예요. 자궁에 이거 내 집이야. 여기 딱 붙어 있어서 나가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궁에 태반이 자리 잡는 시기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시기에 자리가 안전하지 않아. 그러면 조산하는 거야. 잘 붙어 있어야 되는데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밭이 좋아야지 아이가 잘 붙어 있겠죠. 그럼 자궁 상태가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건강하려면 모든 영양소가 반드시 필요하죠. 어떤 거 하나만 필요한 게 아니라 아이가 모든 조직을 완성해 나가는 데는 영양소 어떤 하나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모두 다 있어야 돼요. 종합. 단탄지, 그 다음에 비타민, 미네랄, 칼슘 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엄마가 건강하면 아이가 발을 다 채우고 잘 나오겠죠. 이렇게. 그리고 5개월이 지나면서부터는 아이들이 뭘 키우냐면요. 근육량을 늘리기 위해 살 붙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통통통해지는 거야. 그래서 살이 찌는 거죠. 5개월까지는 그래서 임신했을 때 5개월까지는 체중이 안 늘어도 돼요. 안 늘어도 되는데 요즘 많이 늘죠. 자, 그래서 임신할 때 임산부들한테 여기가 가르쳐 주는 거는 영양 결핍이 아이 발달을 지연시킬 수 있다. 이런 거 조산할 수 있다. 유산할 수 있다. 이런 거 얘기하시면 되고 그리고 태아가 발육돼 엄마 영양소까지 쫙쫙 빨아먹잖아요.
심지어 5kg는 엄마 정말 임신 중에 5kg밖에 안 들었는데 애가 4kg가 나온 거야. 나올 수 있어? 있어요. 5kg 들어도 4kg가 나올 수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몸무게 안 늘면 애가 안 크는 줄 알고 너 엄청 먹잖아요. 그래서 아이는 정말 약간 엄마 뱃속에서 기생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엄마가 다 빨아먹는 거예요. 빨아먹고 커요. 그래서 모체 건강이 악화되지 않도록 영양소 잘 섭취해야 되고, 그 임산부 영양 선택 가이드 보면 이게 식약처에서 나온 그림이더라고요. 사정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임신 초기는 엽산, 철분, 오메가, 비타민 D, 칼슘, 유산균 이런 그림으로 이제 추천을 해주시면 돼요. 자, 하나하나는 나중에 또 얘기해 드릴게요. 자, 임신. 저는 체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임산부들은. 몸무게가 늘면 제가 상담 진짜 많이 했거든요. 상담실에서. 보면은 우리가 요즘에는 이게 지금 최근에 나온다 이러고 제가 상담할 때는 이런 자료가 없었어요. 없어가지고 그냥 대충 이제 보통 제가 병원에 있는 동안에 산모들 체중과 애기 체중을 봤더니 한 10kg 전후 늘면 한 3kg 나오더라고요. 근데 15kg 이상 늘었어? 그럼 3.5kg 이상이야. 3.5kg 이상. 근데 우리 한국 여성은 한 체구상 한 3kg가 좋아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자연분만이 굉장히 유도하거든요. 제왕절개를 못하게 엄청나게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체중 관리가 안 되는 분들은 입원시켜가지고 식단 관리를 해요. 입원해서 밥을 줘. 아침, 점심, 저녁으로. 체중 못 늘게. 그래서 일본의 아이들이 태어나면 신생아 옷이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일본 친구가 내 애 낳았다고 옷을 선물해 주잖아요. 못 입어. 작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는 태어날 때 몸무게를 2.8에서 3kg 이상 안 나와요. 일본은. 그래서 몸무게를 굉장히 못 늘리게 해요. 그래야 우리 여성의 몸에 맞는 아이를 자연분만할 수 있거든요. 근데 3kg가 넘어가면 저염절개율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양 여성들이 골반 크기나 이런 걸 보기 때문에. 그래서 체중 증가를 굉장히 많이 봐야 되는데 내가 평상시 몸무게, 평균 몸무게에서 한 10kg 정도 늘면 딱 좋더라고요. 되게 제가 설문조 봤을 때. 한 8kg에서 10kg. 근데 내가 비만한 상태야. 내가 원래 162거든요, 키가. 그럼 한 55kg 나가야 되는데 한 60kg야. 그러면 몸무게를 한 67kg 정도가 늘면 돼요. 7kg 정도. 이렇게 늘면 되고 내가 이미 비만이야, 과체중이야 이러면 5kg만 늘어도 돼요. 그러면 다들 옆에서 걱정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야, 너 그것만 먹고 애를 어떻게 낳으려고 그래. 야, 체중 너무 더 늘어야 돼. 야, 그때는 지금 내 배가 하나도 안 나왔어. 막 이러면서 막 먹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대하게 돼요. 그죠? 이제 체중이 많이 안 늘죠. 그래서 임신 5개월까지는 체중 안 느는 게 좋아요. 그래서 친구들 만나거나 임산부들 만나면 야, 애가 너무 크면 자연분만 어려우니까 임신 초기에서 5개월까지는 몸무게를 2kg 이상 늘지 않게. 2kg 이상 안 늘게. 근데 이때 벌써 10kg 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2kg만 늘어도 우리 아이는 만들 거 다 만들어. 그다음 5개월 이후는 이제 체중이 늘죠. 그리고 마지막 주 한 36주 정도 되면요. 한 주에 200g씩 늘어요. 내가 드는 게 아니에요. 애가 드는 거야. 뱃속에 애가. 그래서 엄마의 체중은 아니지만 애기 몸이 똑같은데 초음파를 보면 어머 이번에 300g 늘었네요. 200g 늘었네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 달이 되면 내가 의도와 상관이 안 커요. 그렇기 때문에 임신 5개월까지는 한 2kg, 나머지 개월수에는 한 5kg, 그래서 한 7kg, 많이 늘면 10kg 넘지 않게. 이렇게 되는 게 분만하기 가장 좋은 몸무게다. 그리고 나중에 출산하고 나서 날씬해질 수 있는 몸무게다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애 낳고 나서 살 안 빠진다고 고민하는 사람 되게 많죠. 많이 쪄가지고. 자기 찐 거 생각 안 해. 애가 나갔는데도 몸무게 그대로야. 그죠? 이런 분 되게 많죠. 자, 그래서 임신한 여성이 체중이 많이 늘면 이렇게 초기에 비만한 여성이나 체중이 안 는 분들 이런 질병들이 와요. 임신 초기 유산도 되고요. 그리고 반복 유산되는 분 있어. 한 3번 유산되면 습관적 유산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분들도 영양 결핍과 연관되어 있어요. 아까 뭐가 부족하면 임신이 안 된다? 이노시톨이 부족하면 임신 잘 안 된다. 그래서 이런 성분들이 꼭 필요한 영양소를 꼭 먹어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신경관 결손은 비타민 9, 엽산. 그래서 임신 초기에 중추신경을 만든다고 해서
이게 잘 안 만들어지면 신경만 결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중추가 되는 이게 결손이 되면 나중에 못 걷는 아이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분 척추 이런 애들 나오거든요. 약간 비염하고 출산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임신 초기 엽산 꼭 먹으라고 하죠. 그럼 엽산만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 같은 종합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신장기형, 아까 신장이 만들어지는 시기에 다른 뭐 이상한 음식을 먹으면 이럴 수도 있죠. 그래서 초기 임산부들 초기 임산부 12주까지는 좋은 음식들 골고루 잘 먹어야 된다. 근데 골고루 먹기 힘드니까 그냥 종합 비타민 먹는 게 더 낫다라고 얘기하시면 되죠. 그리고 임신 중기에는 너무 살이 많이 찌신 분들이 심장병, 그죠? 고혈압 많이 생기고요. 당뇨병, 그리고 조산. 조산도 마찬가지예요. 엄마 영양상태 안 좋으면요, 분명 조산해요. 아이들이 뱃속에서 달을 다 채우는 이유가 있어요. 엄마 배 안 좋아서. 이 알이 너무 풍부하고 좋아. 먹을 것도 많고 나가면 고생인데 왜 나가. 근데 한 7개월 됐는데 엄마 자궁이 별로야. 양수도 탁하고 그리고 막 태반도 정말 영양이 잘 안 들어와. 그러면 여기 있다가 나 굶어 죽을 것 같아. 나가야 될 것 같아 하고 나오는 거예요. 조산이에요. 그래서 엄마 건강 상태가 안 좋으면 아이들이 빨리 나와요. 지도 살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자궁내 태아 사망할 수도 있어요. 영양 상태가 안 좋아요. 태반에서 영양 안 주니까 굶어 죽을 수도 있다니까요. 이렇게. 그리고 출산 전후에 그래서 체중이 많이 든 사람들은 애가 많이 크면 이제 수술하죠. 분만 어려우니까. 그래서 체중 증가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분만후 출혈도 또 위험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혈전증. 너무 살이 많이 찐 사람들은 혈중 콜레스테롤 높겠죠. 그럼 얘네가 떨어져서 돌아다니다가 어디를 탁 맞는 거야. 그리고 양수색전이라고 양수가 돌아다니다가 맞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사망. 그래서 원인 모르는 사망. 에나타가 하는 걸 가실 때 이런 분들이 좀 안타깝죠. 원인 모르는 사망들이 혈전증이에요. 힘이 많죠. 그리고 신생아들은 너무 체중이 늘므로써 큰 거대한. 그럼 얘는 당뇨를 안고 태어나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면 엄마가 당뇨였어? 그러면 얘도 거대하로 나오면서 당뇨, 인슐린 분비에 이미 문제가 생겨서 나와요. 그럼 얘들은 태어나는 순간 배고파서 난리가 나요. 잠을 안 자. 밥 달라고 계속 먹어요. 인슐린 저항성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나오자마자 바로 포장증 막 이러거든요. 애들은 절대 안 빠지게. 이렇게. 이런 애들이 결국 나중에 소화 비만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임신 중, 아까 임신 중 영양관리 필요성들 아까 제가 얘기해드렸죠. 그래서 이 영양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다이어트를 너무 많이 해요. 옛날에 유럽에서 막 유럽 사람들 보면 되게 날씬하고 예쁘잖아요. 근데 애만 낳으면 어떻게 변하죠, 몸이. 그죠? 막 우리 알프사 헤이트 뭐 옛날 보면은 막 이렇게 생겼잖아요. 얘는 쬐끄만데. 그죠? 이렇게 변했던 체구가 우리나라로 왔어요, 이제. 그래서 임신 전에는 다 막 다이어트 하고 예쁘게 하려고 막 굶고 막 이런 하잖아요. 그래서 엄청 날씬한데, 그리고 나서 임신함과 동시에 때는 이때다 먹어야 돼 하면서 엄청 먹어서 몸무게가 평균 20kg 이상 늘고 있어요. 지금 30kg 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런데 출산 끝남과 동시에 빠질 줄 알았어. 자, 애 낳으면 빠지니까 먹어도 돼. 이러면서 계속 먹어. 계속 먹어요. 그러고 나서 낳는데, 자, 아기가 나갔는데 몸무게는 그대로야. 안 빠져요. 자, 아기 무게, 태가 무게, 양치 무게 다 합해서 4kg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80kg 늘었어. 그죠? 애 낳고 나면 바로 빠져서 다시 내가 한 60kg에서 20kg 될 줄 알았는데 빠져야 15kg가 계속 가는 거예요. 안 빠져요. 계속 안 빠지죠. 그리고 요즘 모유수유를 안 해. 그러니까 더 빠져요. 모유수유를 하면 칼로리가 진짜 많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잘 빠져요. 근데 수유를 안 하기 때문에 칼로리 로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빠져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임신 전부터 날씬하기도 하지만 비만하는 사람도 되게 많다는 거죠. 직장 생활하면서 계속 패스트푸드 시켜 먹어가지고 살이 찐 경우가 많은데 제 딸 보고도 계속 얘기하거든요. 이제 며칠 결혼하기 이제 앞두고 있는데 너무 뚱뚱한 거예요, 내가 봐도. 그래가지고 살 좀 빼라고 체리제 참여를 시켰거든요. 근데 둘이 돌아다니면서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닌다고 계속 먹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앞자리 좀 바꾸면 안 돼? 숫자 좀 바꾸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잘 안 빠져. 그래서 임신하면 걱정이에요, 제가. 엄마 말도 안 들어요, 이렇게. 네, 그래서 임신 중에는 우리가 추천할 수 있는 거. 아까 종합 비타민, 엽산 꼭 드셔야 된다고 했죠. 종합적으로 먹어야 된다.
그리고 굶지 말고 누트리멘, 단백질 먹어야 되고요. 그리고 오메가3 왜 먹을까요? 오메가3 왜 먹을까요? 먹으면 뭐가 좋을까요? 뭐라고 얘기하고 임산부한테 오메가3를 추천하시는 두뇌, 그치. 딱 잘 먹히는 말이야. 한국 사람은 머리가 좋아야 돼. 무조건, 그죠? 자, 우리 애를 서울대 보내고 싶어요? 저기 지방대 보내고 싶어요? 그죠? 그죠? 그러려면 오메가3 드세요. 이거 하나만 돼요. 뭐 오메가3가 중성지방이 저 우리가 다 알잖아요. 기억은. 이건 다 알지만 이 사람한테 빨리 꽂혀야 돼요. 그래야지 먹거든요. 자, 머리가 좋아지는 영양제 오메가3 언제부터 먹어요? 임신 5개월부터 드시면 돼요. 5개월부터 드시면 되고요. 출산 전에는 일단 먹지 말라고 해요. 사실 먹어도 돼요. 먹어도 되는데 괜히 그 사람들 핑계거리 주면 안 돼요. 그럼 꼭 의사들이 나중에 산후출혈을 뭐 드셨어요?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이거 탓이에요 라고 하기 때문에 출산 전, 특히 수술하는 엄마들 같은 경우에는 36주 이후에는 조금 중단했다가 에나코 드세요 라고 하면 돼요. 자, 에나코는 왜 먹어야 돼요? 에나코 왜 먹어야 돼요? 자, 모유 수유하는 엄마들은 젖이 잘 돌아요. 혈액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수유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마찬가지로 아기 머리가 좋아져요. 그리고 눈도 밝아져요. 에나코 나면 눈이 침침한 경우 많죠. 산후통 이런 거 오면. 이런 게 좋아지기 때문에 오메가3를 꼭 드셔야 돼요. 필수예요. 그래서 오메가3 추천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그네 칼슘 왜 먹어야 될까요? 뼈, 그죠? 자, 뼈. 자, 우리가 20대 뼈가 달라요. 점점 이제 임신과 출산은 아이가 내 뼈골을 뺏어가요. 뼈골을 뺏어요. 사골 구하보신 분. 구하보셨죠? 네. 그러면 막 어떨 때까지 구워요? 그치? 구멍 숭숭 날 때까지. 맞아요. 이렇게 굽는다니까요. 그래서 임신 출산에 구멍 숭숭 난다니까요. 그리고 모유 수유를 막 해. 그러면 뼈가 사가. 그래서 으스러져서 와요. 제가 수유할 때, 제가 모유 상담실 할 때 발가락 뼈가 부러서 왔는데 안 아프대요. 사가서. 그냥 으스러지기 때문에 안 아픈 거예요. 그리고 발가락 뼈가 부러지고 심하면 이 척추 압박골절 오신 분도 있었어요. 수유를 하면서. 그래가지고 마그네 칼슘의 중요성을 그때 또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무조건 먹어라. 왜냐하면 그런 임산부 교육에 없었어요. 그때만 해도 임산부의 영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얘기는 안 했고 밥만 열심히 먹어라 하고 뛰었거든요. 그래서 상담실 하면서 칼슘 꼭 먹어야 되는구나 이걸 알게 된 게 이런 골절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그네 칼슘. 자, 수유하는 엄마도 건강해야 되고 아이도 가야죠. 우리 아이도 뼈가 튼튼해야 잘 클 거잖아요. 근데 엄마 뼈가 모자란데 아이한테 줄까요? 안 줘요. 내가 중요해. 내가 기본적인 걸 채워놓고 나머지를 아이한테 줘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족한 거 아이가 안 가면 우리 아이 안 크는 거야. 그래서 우리 아이를 잘 키우고 싶으면 꼭 먹어야 되겠죠. 꼭 먹어야 돼 이렇게. 그리고 프로바이오틱 유산균 꼭 드셔야죠. 왜냐면 장내 미생물들이 무너져 있어요. 분만하고 나면 미생물들이 균형이 많이 깨져요. 그리고 자연 분만하거나 수술하거나 모든 산모들한테 주는 게 항생제예요. 폐용 절개를 하거든요. 이렇게 자르죠. 잘랐기 때문에 거기 염증 생길까봐 항생제를 줘요. 항생제를 주면 장내 미생물이 다 무너지죠. 그렇기 때문에 유산균이 떨어질 때 면역력이 갑자기 확 떨어져요. 그래서 유산균 반드시 드셔야 되고, 그리고 분만할 때 특히 중요한, 아이들이 자연 분만할 때 유산균 샤워를 하고 나온다 그래서 질 쪽에 있는 유산균을 샤워하고 나오는데 아이들이 가장 처음 만나는 게 유산균인 거예요. 태어나면서. 그 아이를 얼마나 잘 내 몸에 붙였느냐에 따라서 걔가 평생 건강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연분만한 아이들이 훨씬 건강한 이유는 미생물을 붙이고 나와서. 그래서 유산균, 그래서 임신 중에도 꼭 반드시 드셔야 된다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고, 수유 중에도 마찬가지로 이거 플러스 글루코사민, 아까 뼈 나빠진다고 그랬어. 영골 다 무너져요. 단백질 부족하면. 그래서 글루코사민, 그리고 헤파신 너무 피곤하죠. 이런 분들. 그래서 헤파신 이런 거, 그 다음에 이렇게 프로틴 반드시 먹어야죠. 그래서 내 체중이 막 감소하지 않게. 근데 다이어트 하기에 가장 좋은 거는 수유예요. 수유. 자, 우리 엄마들이 이런 말들이 있어요. 자, 애 낳고 나서 모유 수유하면 2개월이면 살이 다 빠진대. 들어보셨죠?
애 낳으면 2개월이니까 빠지니까 걱정하지 말고 먹어. 이랬는데 안 빠져. 그러면 수유 안 하는 거예요, 사람. 그죠? 수유를 하면 100cc당 한 80칼로리 정도 돼요. 그럼 하루에 애가 1000ml를 먹어요. 1000ml를 먹으면 하루에 얼마 빠져요? 800칼로리가 빠져요. 자, 그럼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 우리가 헬스 챌린지 할 때 밀밀 먹잖아요. 그럼 3번 먹잖아. 그럼 몇 칼로리예요? 800에서 900칼로리죠. 근데 젖을 하루 종일 1000cc 먹어. 그만큼 빠지는 거야. 그죠? 굉장히 많은 양이 빠져나가죠. 그런데 이분들이 식사를 안 해. 그러면 굉장히 영양 실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유 중에 해독하지 말라고 제가 얘기하거든요. 해독하면 칼로리가 너무 적게 들어오죠. 그럼 젖이 말라버려요. 그래가지고 수유 중에는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젖을 먹이는 동안에 가장 다이어트가 잘 되는데 요즘에는 다이어트를 못하죠. 수유를 안 하니까. 그래서 이때는 해독해도 돼요. 이때. 자, 다른 젖 안 먹여 이런 엄마들은 2개월째 해독해도 돼요. 그래서 오히려 몸에 있는 독소를 빨리 빼줘야죠. 체중이 다 넣은 게 뭐예요? 지방이잖아요, 지방. 이 지방이 독소죠. 독소를 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2개월 때 해독을 하면 잘 빠져요. 그래서 호르몬들이 빨리 제 몸을 찾는 거거든요, 이제. 그리고 산후기를 우리가 4주, 6주 정도까지 산후기를 몸의 원래대로 돌아가는 시기. 애 낳고 나서 수유를 하지 않고 그냥 있을 때 원래 임신하기 전 상태로 돌아가는 시간을 6주라고 보거든요. 그럼 6주 안에 이 모든 걸 빨리 회복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날씬해지지 않은 몸을 갖고 그냥 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때 해주시면 되고 임신 전 상태로 돌아가는 이 다루시기, 전말 임시기 잘 하셔야 되고 그리고 둘째를 계획하는 것도 얘기를 해줘요. 저는 이때. 자, 어떤 둘째 낳고 싶냐 안 낳고 싶냐 그러면 나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둘째 낳기 전에 영양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큰 아이들 있을 때는 아까 우리 생리주기처럼 저렇게 아이들 크게 괜찮아요? 감기 안 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키는 잘 컸어요? 이런 것도 물어보는 거죠. 이러면 상담하시면 돼요. 이럴 때 아이가 단유를 대개는 이제 이 단유는 보통 1년에서 15개월 사이에 하거든요. 애가 태어나서 돌이나 15개월 사이 단유를 할 때 이때 저희는 이런 제품을 추천해줘요. 엄마 젖을 안 먹고 이제 끊는 시기죠. 그러면 영양을 채워야 돼요. 근데 애들이 밥을 잘 먹어요? 엄마가 만들어주면 잘 먹어요? 잘 먹어요? 요리 잘하시는 분 아마 잘 먹을 거 아니에요. 잘 안 먹어요, 애들이. 막 쫓아다니면서 먹이고. 그리고 하나만 먹어요. 하나만. 꼭 하나만. 골고루 먹으면 좋은데. 그죠? 그럴 때 이때는 유산균 먼지를 꼭 먹이셔야 돼요. 그래서 유산균 먼저 골고루 챙기셔야 되고요. 그리고 유산균 반드시. 저는 저희 프로바이오틱을 돌쟁이부터 먹이고, 신생아부터 먹이라고 해요. 되게 근데 저희 박스에 써있죠. 돌 이상부터 먹이세요라고 써있어서 많이 물어봐요. 그런데 미생물은 너나 나나 똑같아. 인간은. 그죠? 아이도 똑같아요. 근데 시중에 파는 유산균들이요. 굉장히 병원에서 이제 주거든요. 태어날 때 유산균을 막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다 냉장 보관이 많이 줘요. 그러니까 냉장 보관하는 건 먹나 마나 똑같아요. 그죠? 우리 몸이 이미 36.5도야. 그런데 냉장고에서만 살아있는 애들인 거예요. 근데 내 몸이 36.5도인데 혀에 닿는 순간 다 내가 불타서 죽지 않겠어요? 잠까지 안 들어간다고. 그래가지고 보통 유산균을 체인지하는 거 제가 많이 얘기를 해요. 그 유산균을 고를 때는 균주도 보고 보관 방법 그리고 얘가 캡슐형인지 아니면 가루 형태인지도 보죠. 이런 형태를 보면서 먹으라고 꼭 얘기를 해요. 그래서 유산균을 처음부터 먹은 아이들이 훨씬 열이 안 나고 건강해요. 그리고 요즘은 유당 불내증 아이들 되게 많아요. 분유를 먹고 토하거나 우유를 먹고 토하거나 유당 불내증이거든요. 근데 시중에 파는 유산균들이 되게 우유가 많이 들어갔죠. 우유에서 발효를 많이 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유산균, 얘는 이 유산균만 먹으면 내가 똥을 잘 싸요 하는 거죠. 그거 유당 불내증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그 유산균 자체가 우유로 발효시켰기 때문에 우유가 들어왔어. 그럼 얘가 어때? 빨리 나가라고 내보내는 거예요. 너 빨리 나가. 그럼 똥을 잘 싼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게 아닌데. 그래서 우리 유산균에는 우유로 발효시킨 게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먹어도 돼요. 그래서 유산균 반드시 추천해 주시면 좋겠고 이때 리셋 꼭 시키시고요. 돌 이상 되면 오메가3 먹어도 되죠? 오메가3 주셔도 돼요. 애들 되게 잘 먹어요. 그리고 뭐 4세, 5세 애들은 막 자기가 터트려 놓고 숨겨놔야 돼. 맛있다고 막 계속 먹는 애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오메가3까지 추천해 주시면 애기 발육 상태가 너무 좋아지겠죠. 자, 축사는 뼈 키가 작아서 이렇게
내가 키가 작아졌어 그러면 뼈 상태 보셔야 돼요. 자, 우리 노인일수록 자꾸 키가 작아지잖아요. 그럼 뼈가 이 척추 골절, 척추들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허리가 붓고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뼈가 빠지지 않게 하시는 거 추천해 주시면 좋겠고, 자, 임산부 Q&A예요. 혹시 이런 거 질문하실까 봐 제가 적어왔어요. 맞죠? 네. 자, 영양소 왜 먹어야 해요? 임산부들. 아까 제가 많이 얘기했죠. 왜 먹어야 돼요? 자, 영양소가 없죠. 자, 아기한테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평상시 먹는 게 1.5배. 이제 모든 영양소를 어떻게? 골고루 먹어야 아이가 뱃속에서 똑똑한 아이가 나오겠죠. 저 모자란 아이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요즘은 딱 태어나면 제일 먼저 엄마들이 확인하는 게 손가락, 발가락 10개 맞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왜냐면 손가락, 발가락 10개가 맞으면 안에도 맞을 거다 생각하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발달 장애 아이들이 너무 많이 태어나고 있어요. 왜냐면 후천적으로 놓지만 임신 중에 엄마가 영양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ADHD, 그 다음에 다른 질환이 많죠. 그다음에 요즘에 아토피도 되게 많고 이렇게 발달장애들이 애들 보면서 안타까울 때가 되게 많아요. 그 옛날에는 다운증후군 애들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다운증후군 애들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다운이네 하는데 크다 보면 다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죠? 다운증후군의 특징이 클수록 얼굴이 다 똑같아져요. 엄마 아빠가 다른데도 다 똑같이 생겼거든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는 영양 상태가 좋아지면서 조금 더 오래 생존하고 그러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발달장애나 이런 아이들을 낳으면 엄마들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임신 중부터 영양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 하나도 부족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반드시 해주시면 되고요. 수유 중 영양제는 어떤 제품으로 먹어야 할까요? 하면은 유사화 제품은 다 먹어도 돼요. 다 먹으면 너무너무 베리베리 굿이에요. 그리고 임신 중에 변비 많은데 병원에 가면 뭘 주냐면요. 마그니를 줘요. 마그니. 마그네슘이에요. 마그네슘. 그럼 설사를 쫙쫙 하거든요. 근데 출산하고 나서 뭐 변비가 너무 심해. 그럼 제왕절개 하면 변비 심한 엄마들 많거든요. 그러면 사람 너무 힘들죠. 그러면 이럴 때 마그니를 줘요. 그러면 가서 화장실 가서 싹지 누는 거야. 그래서 저희 제품 뭐 있어요? 마칼디 주면 돼요. 마칼디. 마그네슘 들어있잖아요. 마칼디를 주면 돼요. 하나 주면 안 되고요. 좀 많이 주셔야 돼요. 한 4알, 5알. 이렇게 주시면 가서 화장실 잘 가고요. 그리고 화해버디나 유산균 굉장히 도움 많이 되죠. 이런 거 주시면 돼요. 수유 중 해독하면 될까요? 물어보시는데 안 돼요. 수유 중에는 만약 해독을 꼭 하고 싶다. 이런 분이라면 누미를 하루에 한 5번을 내리세요. 좀 더 많이. 양 줄지 않게. 이렇게 주시면 되고요. 변비가 있어요. 임신 중 변비 되게 많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은 막 골라가서 좀 푸른 주스, 내지는 사전자피 이런 거 먹어요. 해결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변비에는 수용성, 불용성, 식이섬유가 같이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 유산화 제품은 수용성, 불용성 2개 다 들어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나 사전자피를 아무리 먹어도 안 뚫리더라?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불용성 식이섬유가 안 들어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안 뚫리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차전자피만 먹으면 변비가 더 생기거든요. 더 딱딱해져서 안 나와요. 그래서 FS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변비가 생긴 성분한테 불용성 식이섬유를 주면 더 변이 딱딱해져가지고 안 나와. 그래서 우리가 해독할 때 막 배만 막 부풀고 막 안 나와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 있잖아. 이런 분들은 변비가 굉장히 오래되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장 운동도 안 될 뿐더러 장벽이 시멘트벽인 거예요. 너무 딱딱해가지고 변이 굳어서 얘가 녹여내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화이버지를 오히려 많이 주면 안 돼요. 그럴 때는 FS를 섞어서 주면 훨씬 낫거든요. 그래야 더 잘 나와요. 그래서 이분들이 만약에 뭐 해독을 하는 중에 변비가 3일째 됐는데 배가 벌써 7개월이야. 막 배가 이렇게 부풀잖아요. 그럼 되게 괴로워하잖아요. 이런 분들한테는 저는 이제 폴리시 한 10알 정도? 그 마그네 칼드만 한 4알에서 5알 정도? 이렇게 먹어요. 그러면은 확 나와요. 한번 쏟아지고 나면 그 다음 잘 나와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뼈마디가 시리고 아파요. 바람 빠진 거예요. 뼈골 빠진 거죠. 글루코사민하고 마칼디 추천해 주시면 되고요. 아이가 면역력이 약한 것 같아요. 이러면은 그때는 T300, 우리 유산이 멀즈 이런 유산균 추천해 주시면 되죠. 그리고 아토피가 있어요. 아까 초기에 얘기했죠.
우리가 말하는 피부염이다. 그러면 밀크 클린저, 그 다음에 우리 리무버 이거 활용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포스트 프로바이오틱. 포스트 프로바이오틱에 세럼까지 쓰면요 굉장히 피부가 되게 좋아져요. 있는 애들은. 이렇게. 그리고 대상포진도 생기는 경우 되게 많죠. 면역력이 약해서. 자, 입술에 대상포진 있는 분들은 아이랑 절대 뽀뽀하시면 안 돼요. 이게 뽀뽀하면 아이한테 옮겨가요. 그래서 대상포진은 수두 바이러스랑 똑같은 바이러스거든요. 그래서 그냥 항상 대상포진이 생긴 사람들은 내 몸 어딘가에 살고 있어, 걔네가. 그래서 어릴 때 우리가 수두 예방 접종을 했지만 면역이 떨어지면 내 몸 어딘가에 항상 나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입술에 계속 나오거든요. 여기서부터 저기서 돌아다녀요. 그리고 어떤 분은 등에. 노인들이 어르신들이 되면 등에도 많이 생기고요. 가슴에도 많이 생겨요. 되게 아파요. 그래서 어른이 될수록 더 아파요. 입술에 생긴 것보다 정말 신경을 막 파고들기 때문에 아프거든요. 이런 분들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C300하고 프로글루카민을 많이 먹어야 돼요. 주시면 되고요. 갑상선약, 약 먹는 분 많죠. 요즘에 우리나라에 갑상선이라는 굉장히 많이 증가했죠. 그러니까 산후풍, 들어보셨죠? 산후풍. 이 산후풍의 증상이 그 갑상선 기능 저하증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산후풍 증상에 나는 온몸이 춥고 시리고 뼈마도 쑤시고 아프고 막 그래. 애 낳고 나서 나 산후풍인가 봐. 그래서 한의원 가잖아요. 안 나요. 근데 이런 분들 검사하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떨어지는 경우 많아요. 그래서 출산하고 나서 보통 우리 미역 되게 많이 드시잖아요. 미역국에 뭐가 들어있어요? 요오드. 맞아요. 이 갑상선 문제는 요오드예요. 요오드. 이 요오드 때문에 갑상선 기능 저하증 항진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이게 반대예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 있는 분들은 부지런해요. 막 집 청소해요. 청소하고 눈알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여. 되게 빨라요. 우리가 바로 불안해. 말할 때도 막 불안해요. 이런 분들 있거든요. 이런 분들 기능 항진증인 경우가 많아요. 자, 그리고 기능 저하증은 굉장히 우울하고 슬프고 나만 이렇게 사는 것 같고 막 이런 사람들 기능 저하증이에요. 이런 분들은 빨리 병원 가서 일단 수치를 검사해보세요 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가 책을 읽다 보면 뭐 T3, T4 막 이렇게 하잖아요. T4가 T3를 잘 못 바꿨어요. 이럴 때 근데 T4에서 T3를 못 넘어가는 분도 있는데, 전환 T3가 변형된 T3가 또 있어요. 이런 애들이 산후풍의 원인이에요. 그래서 산후풍이 옛날에는 진단명이 없었는데 요즘에 진단명 생겼어요. 우리나라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 산후풍의 증상이 있는 분들은 미역국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요즘 옛날에 우리가 못 살 때는 90년대 전에는 미역이 비싸가지고 미역국 많이 먹어야 한 달 먹었거든요. 근데 누구는 언제부턴가 100일까지 먹어야 된다는 얘기가 생겨가지고 100일까지 미역국만 먹어요. 질리게. 근데 꼭 누가 엄마나 시어머니나 아니면 산모 도우미분이 오셔가지고 100일까지 먹어야 된다고 하니까 그걸 모르잖아요. 그 먹어야 되는 줄 알아요. 그리고 그걸 안 먹어서 산후풍이 걸린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미역국은 출산하고 나서 2주 지나면 이제 적당히 조절해 가면서 먹어라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뭐 수유할 때 뭐 기름진 거 먹은 거 막히니까 먹지 마라 하지만 기름 거 먹어서 막힌 사례를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임신, 출산, 수유는 특히 수유 중에는 약간 고단백, 고칼로리로 먹어야 된다. 칼로리 되게 높게 에너지가 있어야 되고 단백질이 굉장히 높아야 젖을 잘 만들기 때문에 고단백, 고칼로리로 먹어야 되니까 사골국을 먹어라 라고 제가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삼겹살도 먹어라 이렇게 하고요. 자, 사골, 삼겹살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 그러면 무트림을 먹어라. 이렇게. 그냥 시간 많이 걸렸죠. 요즘에 애 봐줄 사람이 없어요. 다 독박 육아 많이 하죠. 요즘은 남자들이 힘들어. 보니까. 너무. 우리 아들 생각하면서 잠깐 못 보낼 것 같아요. 딸들은 보내도 될 것 같은데. 남편들이 3살 갔다가 집에 와서 육아하고 밤에 또 분유 먹이고 앉아있고 다음날 출근해.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거 되게 많이 봤거든요. 여성분들이 낮에 애를 보잖아. 그러면은 이거를 제가 일했다고 생각해요. 나 낮 동안 일했으니까 이제 당신이 집에 와서 일해. 남편도 일했잖아요. 근데 집에 와서 뭐 쓰레기 다 분리수거 다 하고 그 다음에 마누라가 쌓아놓은 젖병, 싱크대에 젖병을 진짜 먹이고 씻지도 않아. 다 쌓아놔. 그럼 하루 8개 자기 밥 먹이고 올려놔. 그러면 남편이 와가지고 걷어 씻고 소독하고 빨래 돌리고 그리고 밤에 애기 분유 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 잘못됐는지 어디 잘못됐는지 우리 서로 도와가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누가 하나 하는 일이 아니고 그래서 서로 도와가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어디서 잘못됐는지 이거는 각자 알아서 잘 판단하시고 그래서 이런 일들 많아요. 물론 이 여성의 삶에서 임신, 출산 그리고 육아는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고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몇 살 때 낳아야 돼요? 젊을 때 낳아야 돼, 젊을 때. 근데 20대에 낳아야 되는데 왜 40대에 낳아가지고 몸도 힘든데 몸도 이제 중력이 적어들어가고 호르몬도 떨어져 기운이 없을 때 나가지고 그렇지만 낳았으니까 책임을 져야죠. 그럼 어떻게? 나 스스로 내 건강을 챙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챙길 수 있도록 우리가 가이드를 해주면 돼요. 왜? 해봤으니까. 그래서 가이드를 하면서 그분들한테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래서 저는 제 삶이 그냥 어렵지 않았어요. 제가 갖고 있는 거, 알고 있는 거 그냥 알려줬을 뿐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건 그냥 알려줬어. 자, 이럴 때 이런 거 해봐. 한수야, 애기 콧물 나잖아. 그럼 신산병 먹어봐. 애들 똥이 안 나온다며. 그러면은 이거 먹여봐. 이렇게 미야.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저희 파트너들 다 40대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안정현이들 애가 셋인데 안정현이들 애들도 틱자리도 있었고요. 수면 무호흡도 있었고 본인도 아토피가 굉장히 심했었어요. 그래서 바디너리셔 하나 때문에 이 비즈니스를 한 거거든요. 제가 바디너리셔를 전해주러 갔어요. 손이 너무 항상 건조했었기 때문에 한 포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해주러 갔다가 그 다음 비즈니스를 보고 비즈니스 하신 거예요. 아이들도 다 좋아졌고 이렇게 우리 그러면서 이렇게 파트너들이 만들어졌고요. 지금은 제 삶의 경험으로 이렇게 팀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봄, 가을로 이렇게 체육대회도 가고 등산도 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너무 즐겁죠? 보세요. 젊어졌죠? 제가 16년. 이 가운데 거는 뽀샵이고 우리 사진 있잖아. 그 사진을 찍은 거 셀카예요. 자, 제일 처음 제가 비즈니스 14년도 했거든요. 이때 모습이야. 이때 돈 잘 벌었어요. 돈이 없으니까 제가 상담실에서 돈 한 1,500만 원 정도 수익 올릴 때예요. 마티즈 타고 다니고. 근데 막 주유소 가도 막 사람들 이렇게 쳐다보고. 그래서 그다음 백화점 가서 막 이렇게 옷 사러 가면 저한테 말도 안 걸더라고요. 이때도 진짜 매대에 누워있는 옷만 샀어요. 누워있는 거. 옷을 입을 일이 없는 거예요. 상담을 왔다 갔다 하니까. 작업복 입고. 이 모습이었는데 제 엄마가 이거 보고 늙었다고. 친정 엄마가 야, 너 꼴이 이게 뭐냐. 이럴 때. 그리고 나서 18년도 제가 이제 골드 될 때. 그리고 에메랄드 될 때 24년도. 올 초에 제가 찍은 거예요. 좀 젊어졌죠? 네. 그러니까요. 세포 성형이라니까요. 유사다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결국은 제 비즈니스 하는데 특별한 게 없었어요. 제가 알고 있는 거 그냥 전달해 준 것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 사업 성장이 이루어졌죠. 자, 영상 하나 볼게요. 많이들 보셨겠지만 한 번 더 봐요. 자, 보셨죠? 자, 이제 이 영상을 볼 때마다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 왼쪽 분을 되게 많이 만나요, 요즘에는. 최근에 저희 파트너 부모님도 동상에서 지금 이제 이렇게 계시거든요. 저희 엄마도 지금 이제 90이 다 됐는데 오른쪽 삶을 살고 계세요. 유사를 만나가지고. 그래서 이런 분을 볼 때마다 앞으로 내 삶이 보이죠. 이제 지금까지 온 나의 여정도 보이지만 앞으로 갈 삶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내 주변에 있는 나와 함께하는 우리 가족, 그리고 나의 아이들, 나의 부모님 어떻게 이끌고 싶은지
답이 나오죠. 지금 내 삶들이, 여러분들의 삶들이, 이 경험이 다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정보를 다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럼 이걸 갖고 비즈니스로 확장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여성들은 굉장히 똑똑하거든요. 늘 항상 여자들이 똑똑했어. 그 여자들이 똑똑하면 옛날에는 뭐라 그럴까? 암탉이 울면 집이 망한다는 거. 근데 요즘은 여자가 울면 가문을 부활시켜요. 가문을 바꾼다니까요. 지금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몸 안에 있는, 내 깊숙이 숨어있는 무의식의 나를 빨리 깨우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조승희 강사가 얘기했죠. 아침에 일어날 때 뭐라고 얘기하고 일어났어요. 나는 성공자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우리 가문을 바꿀 것이다. 이런 다짐을 하고 계속 마인드 세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꿀 수 있어요. 내 삶을 바꾸는 건 나만 바꾸는 게 아니죠. 누구의 삶에도 바뀌어요? 내 가족, 내 아이들. 남편 별로 안 중요해. 내 아이들이 중요하잖아. 내 아이들한테 뭔가 물려주고 싶잖아요. 나처럼 살게 하고 싶지 않잖아요. 모든 엄마들 소망이에요. 나처럼 살지만 엄마처럼 살지 말라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의 삶도 좀 더 풍요로워지고 가치로워진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지혜를 나누시면 돼요. 자, 마지막 문구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특별한 기회가 올 거라며 기다리지 마라. 평범한 기회를 붙잡아서 특별하게 만들어라. 약자는 기회를 기다리지만 강자는 기회를 스스로 만드는 자. 여기 다 강하신 분 맞죠? 네. 네, 다 성공하실 분이죠? 네. 네, 여기 보니까 다 다이아몬드가 되실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오늘 강의가 리더님들의 삶에 정말 보탬이 되고 귀한 나눔이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모두 다이아몬드로 만나기를 소망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